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선형대수 리니어 알지브라를 마쳤고 머신러닝에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뤘었고 한 중간 정도부터 선형대수 다음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옵티마이제이션, 이제 최적화에 관한 것들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내용이 끊어졌는데 해서 뭐 기본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좀 예시를 들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한 컴포넌트가 무엇을 최적화할 거냐 해서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고 목적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디시전 베리어블, 언론에 해당하는 디시전 베리어블인 것이고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그 디시전 베리어블이 뭐 컨스트레인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컴포넌트들을 기본 구성 요소로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문제에서 각각을 무엇인지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을 모델링을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델링이 되고 나면 두 번째 단계는 당연히 그걸 푸는 거겠죠. 푸는 건데 관심이 있는 것은 그 디시전 베리어블을 찾는 거예요. 디시전을 받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은 머신러닝 수업이지 최적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1번의 포커스를 맞춰서 머신러닝 문제를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치환을 하고 그냥 뉴메리컬하게 그 솔루션을 찾은 다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 식으로 수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이게 제너럴 하냐고 볼 수도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X라는 것이 디스크리트하게 되어 있고 멀티베리엇으로 죄송합니다. 멀티베리엇으로 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벡터의 칼럼 벡터 형태가 나올 거고 근데 우리가 이것이 뭐 f of x라는 어떤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어지면 좋은데 뭐 안 나타내어지는 것도 많이 있겠죠. 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문제들은 또 이런 방법으로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뭐 리듀스 오더 모델이라든지 서로게인 모델이라든지 뭐 아니면 여기 자체 오브젝티브 펑션을 어떤 수학적인 함수가 아니라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 실험 결과로 그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컨티뉴어스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샘플링된 포인트에서 실험을 할 거기 때문에 디스크리트한 포인트만 파이나이트하게 저희가 가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직접 옵티마이제이션을 해도 좋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서피스 리스폰스라는 것을 뭐 이런 용어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스무딩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f of x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고 거기에서 이 문제를 푸는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이쪽 필드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때는 subject to 하고 부등호. 그래서 좀 제너럴하게, 이퀴벌런트하게 이게 표현이 된다는 걸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unconstraint, constraint 예제, 그리고 자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convex problem, convex optimization이 자주 등장을 한다. 그래서 많은 뭐 모든 문제들이 컨벡스로 치환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주 일부일 텐데 그 문제가 컨벡스라면 다양한 장점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로컬 미니멈 아니면 여러분들이 찾은 하나의 그 솔루션이 글로벌 미니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컨스트레인트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f of x가 컨벡스 펑션이어야 하고 그 x가 가지는 리전이 컨벡스 셋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그걸 설명한 컨벡스 펑션과 컨벡스 셋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여기 세타와 1 세타 또는 알파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인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걸 보고 요 z라는 것은 세타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x와 y를 직선으로 끊고 그 세타의 비율에 따라서 이 내부에 있는 점들을 레프리젠트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고 그걸 가지고 컨벡스 셋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항상 이것이 이 함수보다 커야 되고 컨벡스 펑션은 컨벡스 셋이라는 것은 임의의 두 점을 골라서 인터폴레이션을 한 것이 역시나 그 셋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는 컨벡스 펑션과 컨벡스 셋을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데피니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푸는 것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클로즈 폼으로 주어졌을 때는 그냥 미분을 하는 거죠. 우리 뭐 미분은 뭐 여러분들 익숙하시니까 미분해서
미분값이 0인 곳이 플랫하다는 거. 이것은 왜 이러냐고 하면 미분값이 0이 아니면 음수인 방향으로 아주 로컬하게 조금 가면 그 값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따져보면 무조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컨벡스인 경우에는 이것이 미니멈 포인트겠죠. 뭐 그렇고 1차원에서는 이렇게 표는 것이고 제너럴하게 멀티베리엇인 경우는 벡터의 형태가 될 텐데 개념적으로는 똑같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따지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름이 벡터일 때는 미분이 아니라 그레디언트. 그래서 f of x를 각각의 엘리먼트로 파셜 디리버티브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옵티멀한 솔루션은 어디 있느냐? 각각의 포인트, 각각의 엘리먼트, 그레디언트가 다 0이 되어야겠죠. 하나라도 0이 아니면 그 방향으로 마이너스를 가면 조금 줄어들 여지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실제로 뭐 예제를 한번 풀어봤고, 근데 제가 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거니까 행렬로 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렬로 표현을 하는 것을 뭐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2x1 x2 제곱은 행렬로 표현을 하면 x를 x1 x2로 이렇게 하면 x1 x2 x1 x2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 2x1 x2가 있다면 저기 여기에서 1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2분의 1, 2분의 1이 들어갑니다. 또는 이거 같은 건데 이렇게 2분의 1로 빼고 죄송합니다. 2, 4, 1, 1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2분의 1 x 트랜스포즈 A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심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스칼라에서는 뭔가 x가 있으면 제곱이 2차원이었죠. 행렬에서는 이게 행렬에서의 2차원 또는 쿼드래틱 폼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A라는 것이 뭔가 이런 값들이 나올 텐데 여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여기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요 식에서 예시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행렬로 표현되면 행렬에서의 그레디언트, 뭐 여기가 정확하게는 그레디언트가 되겠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가 되고 이것은 A가 되고 여기는 EX가 되고 이것은 AX 플러스 A 트랜스포즈 X가 된다는 것을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막 급하게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마무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요 경우를 일일이 엘리먼트 와이즈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행렬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거를 x 트랜스포즈 x에다가 여기 a의 행렬이 2, 1, 2분의 1,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6, 5, x가 되겠죠. 됐죠? 이게 f of x입니다. 이거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여기 보면 식이 여기가 있죠? 그래서 a랑 a 트랜스포즈니까 근데 이 a라는 것이 시메트릭하죠? 그래서 결국 여기는 2ax입니다. 시메트릭한 경우에는 그래서 4, 2, 1, 1 x 마이너스 요게 a니까 그렇게 되면 ax니까 a 트랜스포즈가 되죠. 그래서 6, 5가 되겠습니다. 이게 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풀면 4, 2, 1, 1 인버스 6, 5가 이것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컨벡스 펑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 해가 옵티멀한 글로벌한 솔루션이다라고 이렇게 손으로 풀 수 있습니다. 손으로 디렉트 솔루션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연구에서 앞으로 연구를 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문제에서 뭐 이렇게 클로즈드 폼으로 식이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손으로 푸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럼 결국은 이제 뉴메리컬하게 뭐 컴퓨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방법이
예. 일단은 예시를 한번 좀 더 보고, 더 보고, 이제 요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어파인 펑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제가 y는 ex 이러면 이것은 리니어예요. 근데 여기다가 1을 더하면 이것은 리니어한 펑션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리니어하진 않지만 어파인이에요. 어파인 펑션인데 이것을 좀 제너럴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뭐 이거는 여기는 여러분들 행렬로 보셔야 돼요. 행렬로. 이 칼럼 벡터고 그렇게 되면 A가 되겠죠.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쿼드레틱 펑션이 있고 2차원, 1차원 상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것은 P가 시메트릭하면 2px고 그 다음 Q가 나오겠죠. 지금 행렬과 벡터로 제너럴라이즈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요게 사실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가지고 온 건데 우리가 요 부분을 그 프로젝션에서 봤습니다. 프로젝션에서 봤고 또는 AX는 B에서 자주 보게 되는 문제라고 했고 이것이 오버 디터민일 때 솔루션을 이것을 미니마이즈 하는 X를 찾는 걸로 그래서 지금 그걸 계산을 할 때 쓰는 건데 이걸 행렬로 표현을 했으니까 요거는 일단은 요렇게 되는데 제가 다음 장에서 요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요거부터 설명을 하죠. 지금 여기가 보면 여러분들 요건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요거는 행렬의 칼럼 벡터니까 칼럼 벡터입니다. 이것도 칼럼 벡터라서 결국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칼럼 벡터예요. 칼럼 벡터의 뭐 투놈이라고 하겠습니다. 놈의 제곱을 했으니까 놈은 결국 스칼라니까 이것은 스칼라예요. 스칼라. 하나의 값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놈에다가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칼럼 벡터니까 트랜스포즈 이게 같은 것이 됩니다. 요거예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y 제곱은 y 트랜스포즈 y랑 이거니까. 그럼 이걸 쭉 풀었으면 이걸 뭐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내려가니까 ax의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b 트랜스포즈 ax 마이너스 b인데 여기가 또 재밌는 게 여기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할 때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로 바뀌게 됩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세요. 제가 요 레벨까지 여기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그러면 요 위로 가면 이제 요렇게 가겠죠? 그러면 보면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x가 되고 그 다음 요렇게 하면 둘 다 뭐 써보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b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 트랜스포즈 ax 이렇게 하면 플러스 b 트랜스포즈 b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왔는데 요거는 또 여러분들이 요거가 지금 보면 여기 1억 있죠. 한번 따져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랬죠. 이너 프로덕트를 할 때 x, y는 y, x랑 같잖아요. x 트랜스포즈 y는 y 트랜스포즈 x와 같습니다. 두 개가 다 칼럼 벡터일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b랑 ax의 이너 프로덕트인 거니까 이렇게 요 두 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리스트 스퀘어에서 프로젝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이걸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J라는 것은 전 슬라이드에서 쭉 풀면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X 마이너스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이게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한 걸 다시 풀어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볼게요. 요건 뭐라고 했죠? 여기 따지면 요렇게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A인데 여기서는 지금 A 트랜스포즈 A죠. 그리고 A 트랜스포즈 A는 항상 시메트릭합니다. 그 경우에는 EAX랑 같겠죠. 그래서 EA 트랜스포즈 AX. 지금 A랑 요게 여기서는 A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요 X에 지금 요 부분이에요.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거니까. 그럼 A가 나온다고 하였으니 A 트랜스포즈 Y가 나올 테고, 요 부분은 X에 관해서 하니까 요 앞부분이 Y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가 되고, 여기는 X랑 상관이 없으니까. 됐죠? 요 부분은 보니까 여기를 보면 또 이렇게 된다고 했죠? 트랜스포즈니까 A 트랜스포즈 Y죠. 같네요, 이거랑. 그래서 결국은 EA 트랜스포즈 AX 마이너스 E 뭐 A 트랜스포즈 Y가 0으로 세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울게요. 좀 다시 깔끔하게 쓰겠습니다. Y는 0. 그럼 뭐 2 날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의 A 트랜스포즈 Y.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우라고 하였던 이게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B가 있고 기하학적으로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지금 방금 한 것은 그냥 그 해석적, 이걸 그냥 캐큘러스적으로 미분을 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뭐 편한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1번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떤 인사이트를 주지 못하지만 이 1번으로 볼 때는 프로젝션이라는 인사이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1번으로 여러분들이 사고하기를 원하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이것을 쓰는 것에는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이 이 결론을 이해하시고 이것을 외우시면 됩니다. 이 식은 외우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리스트 스퀘어를 최적화의 관점에서 미분을 통해서 또는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사실 하고 싶었 거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이제 계산할 일은 여러분들이 뭐 수업 시간에 숙제나 뭐 시험 이외에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손으로 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를 했을 때, 과목으로 치면 수치 해석, scientific computing, numerical analysis,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해서 솔루션을 근사하거나 솔루션을 찾을 텐데, 저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는 iterative 하다고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iterative 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주어진 태스크를 반복하는 것은 아주 쉽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아이디어가 뭐가 있냐? 미분을 계산했다고 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솔루션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시작을 랜덤하게 아무 데서나 시작을 하겠죠. 그 값에서 그걸 x0라고 하겠습니다. 미분을 했더니 이렇게 값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죠. 기하학적으로 미분의 값은 슬롭이에요. 기울기가 있다는 것은, 기울기라는 것은 이 부분으로 살짝 가면 이 경우에는 증가를 하고 이렇게 가면 감소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 또는 여기서는 그레디언트 미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스티피스트 어센트니까 올라가는 방향을 디렉션을 나타내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니까 반대로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옵티멀한 솔루션, 이것은 그 솔루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음 이터레이션을 할 때는 여기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로 가는 게 더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그레디언트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처음 여기 왔어요. 했더니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죠. 처음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줄어드니까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부호가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플러스면 이쪽, 마이너스면 이쪽이라는 거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xk가 있고 이제 xk 플러스 1로 x를 업데이트 할 텐데 그레디언트 f of x를 했어요. 근데 방향이 반대여야겠죠. 방향이 반대여야겠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울기가 가파르면 이 값이 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값이 크니까 많이 가야겠죠. 기울기가 완만하면 근처에 있는 거니까 조금 가야겠죠. 그것을 프로포셔널하게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울기의 값에 따라서 비례하게 우리가 얼마를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양수인 알파를 적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그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렇게나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가 xk겠네요. 거기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알파만큼 곱해서 그 다음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것을 반복하는 거죠. 이터레이티브하게. 언제까지? x가 x로 갈 때까지. 어떤 스타핑 크라이테리아를 x에 걸어도 좋고 아니면 예를 들어 1000번을 하여라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값이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기울기 값이 거의 0으로 갈 테니까 x가 업데이트 되는 양이 임프루브 되는 양이 이터레이션의 넘버가 증가할수록 크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것을 그레디언트죠. 미분을 한 거니까. 그리고 어센트는 올라가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디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보면 설명을 들으면 이거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하고 머신러닝을 다루지만 그리고 이번 학기 마지막 부분에 최소한 기본적인 인공신경망을 여러분들과 다루게 될 겁니다. 거기서 학습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론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건 새로운 알고리즘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알고리즘이지만 다시 최근에 다시 재조명되는 아주 파워풀한 방법론이라고 최적화해서 뉴메리컬하게 솔루션을 찾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보다 좀 더 어드밴스드한 것이 뉴턴 메소드가 있겠죠. 이건 여기서는 제가 안 다룰 텐데 이렇게 있으면 미분을 한 거에 여기 이 점에서 이 x축과 만나는 점에서 다시 미분을 하고 이렇게 뉴턴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같은 스토리라는 것을 한번 그냥 그렇게만 짚고 넘어가시면 되고 뉴턴즈 메소드를 우리가 뉴턴 그러면 F는 MA 물리 시간에 배웠는데 뉴턴즈 메소드라고 해서 수치 해석적으로 내용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전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미니멈 포인트를 또는 옵티마이제이션을 뉴메리컬하게 솔루션을 찾는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이 가장 유명하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 결국 그 스텝 사이즈라는 알파는 우리가 골라야 돼. 우리가 유저가 디파인을 해야 합니다. 이게 1이 될 수도 있고 0.000 1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 이거는 문제마다 달라요. 문제가 가지고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스케일에 따라서 다르고 디멘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알파라는 것은 유저가 디파인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알파를 학습을 함에 있어서 알파를 키워야 되는지 낮춰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이트는 여기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설명이 뭐냐 하면 알파가 작으면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알파 그레디언트를 하잖아요. 알파 값이 작으면 이 업데이트 되는 양이 아주 조금이겠죠. 가기는 가지만 결국 뭐냐 하면 촘촘하게 진행은 아주 섬세하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장점은 섬세하게 다 훑어보는 거고 단점은 오래 걸린다는 거고 이터레이션을 많이 해야겠죠. 반대로 알파가 크면 이렇게 하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데 알파 크기가 확 가버리는 거예요. 또 확 가버리고 이렇게 점핑을 하게 됩니다. 들쭉날쭉한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알파의 값이 선정이 상당히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알파 사이즈는 이거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학습에서의 학습 러닝 레이시라고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알파 스텝 사이즈라는 말이. 그러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좀 섬세한 사람이고 좀 여기를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이 접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여기는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귀가 얇은 사람. 그래서 뭔가 남이 의견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가는데 또 넘어가요. 또 여기서 또 누가 의견을 듣고 넘어가고 여기는 아주 좀 소심한 사람? 섬세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사람마다 경향성이 다르잖아요. 새로운 경험이나 아니면 새로운 난리지가 왔을 때 그것을 배우는 속도가. 그래서 이것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럴 프레임워크에서는 좀 유치하긴 하지만 사람들마다 러닝 레이시 다르다, 알파가 다르다, 스텝 사이즈가 다르다로 좀 비유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장점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정답은 없습니다. 이건 다 문제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인공지능 커뮤니티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연구자들 분들도 이런 거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냥 룰 오브 썸으로 좀 괜찮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이니셜 하게는 사실 정확하게 지금 랜덤하게 시작을 할 테니까 위치가 지금 내가 솔루션의 근처에 있는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알파를 좀 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점프를 크게 보폭을 크게 키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딘가에 수렴을 해야 할 텐데 그때는 좀 촘촘하게 훑어봐야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알파가 좀 작아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파를 모르겠으면 프로포셔널하게 이터레이션 분의 1, 루트를 쳐도 되고,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터레이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알파가 작아지겠죠? 이게 좀, 자주 쓰이는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상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수렴성이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뉴메리컬하게 이터레이티브하게 솔루션을 찾는다고 했을 때 항상 수렴할 것이냐. 그리고 그 수렴한 값이 글로벌한 옵티멀인가. 이건 사실 이것은 이론적으로도 상당히 챌린지한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는 당연히 보면 이렇게 수렴하겠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당연히 로컬 미니멈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데 이 로컬 미니멈이 글로벌 미니멈인 거죠. 여기서는 너무나 쉬운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x라는 것이 x1, x2에서 10이라고 하겠습니다. 10차원이에요. 10차원 공간상에서 그 위에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없고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x가 있는 어떤 c라는 feasible한 리전이 있을 텐데 이 전체에 대해서 오브젝티브 펑션 또는 서피스를 우리가 그릴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밸류에이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눈을 감고 예를 들어 코끼리 더듬듯이 일부만 이렇게 더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더듬는 부분이 전체에서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좀 값이 작아진 것 같은데 이것이 로컬 미니멈인지 글로벌 미니멈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체 플랫을 보니까 당연히 너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상당히 챌린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디테일 다루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했을 때 컨벡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any local minimum이 글로벌 미니멈이라는 거 큰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컨벡스는 그냥
좀 쉬운 언어로 이렇게 좋은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다루게 될 현실의 문제에서는 넌 컨벡스겠죠. 뭐 좀 제너럴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하면 쭉쭉쭉 가서 여기에 컨버지를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제 여기만 본 거예요. 여기만. 요 세상만. 그럼 저는 어떤 미니멈에 도착을 한 거죠. 그럼 여기에 만족해야죠. 왜냐하면 전체를 모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만족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했지만 자기가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한지도 모르고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뭐 스킬 또는 뭐 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가 있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로 떨어지고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서 떨어지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건 이터레이티브하게 컴퓨터에서 할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만 이터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터레이션 셋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용어를 어떻게 할 거냐면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그것을 여러 번 멀티플 트라이얼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어떠한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10번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서 시작했을 테니까 여기에 떨어질 테고 어떨 때는 여기서 떨어질 테고 어떨 때는 여기 시작했으니까 여기 떨어질 테고 뭐 10번 뭐 100번도 좋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미니멈을 고르면 그나마 이런 로컬 미니멈에 대한 것을 좀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이 글로벌 옵티멀이냐는 개런티는 없습니다. 뭐 수학적인 엄밀성인 거죠. 하지만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게 뭐 편할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지만 엔지니어링적으로는 오케이. 뭐 엔지니어링적으로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시고 멀티플 트라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는 거죠. 그리고 할 때마다 이니셜 포인트를 랜덤하게 픽하면 뭐 100개를 하면 그 중에 하나는 여기인가요? 어디에 있겠죠, 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지금 보면 또 이게 이게 상당히 파워풀한 겁니다. 프랙티컬리.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디시전 베리어블이 100개다. 그럼 100차원이에요. 100차원. 100차원을 유니폼하게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것도 상당히 챌린징한 문제는 맞습니다. 예, 이 정도 이런 챌린지가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그 1차원에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1차원이죠. 이제 하이 디멘전으로 가야겠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때 제가 하이 디멘전도 2차원까지밖에 못 가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 x라는 디멘전이 2차원이면 x1, x2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f of x를 뭐 여기서는 g축으로 하면 결국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면 3차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까지밖에 그릴 수가 없으니까 4차원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objective function이 surface가 되겠죠. 3차원 공간상에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떨어져서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 뭐 최소한 2차원이나 3차원 공간상에서 그레디언트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레디언트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선 쉽습니다. 미분이랑 같은 거니까. 3차원에서의 그레디언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고민을. 의미는 이거죠. 이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2차원 상의 벡터입니다. 2차원 상의 벡터. 이거를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지오메트릭하게 이해할 거냐.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배우셨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뭐 약간 그림에 힌트가 있는데 이거의 의미는
지금 예를 들어 x가 x1, x2가 있으면 x1과 x2가 동시에 변할 수 있지만 x2를 픽스하고 x1 방향으로만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f of x라는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x축으로 걸어가는 거니까 y를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는 거예요. 슬라이싱을. 그리고 거기에서의 요 곡선이 나오겠죠. 거기에 접선이라고 기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거의 의미는 여기에서 내려와서 요 방향에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x 방향, y 방향에 이제 요걸 레프리젠트 하는 거죠. 요걸 레프리젠트 하기 위한 벡터는 두 개가 있는 거죠. 제가 이게 좀 설명을 잘 못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이렇고 가장 정확한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이거에 대한 의미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이거예요, 벡터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이걸 할 거잖아요. x에다가 알파 그레디언트를 할 거니까 이 그레디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보면 x라는 것은 다음 이터레이션은 당연히 이게 증가하는 거니까 이쪽 방향에서 이밸류에이션을 다시 해야겠죠. 자, 그레디언트를 하이 디멘전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렸습니다. 뭐 의도적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뭐 1학년 때 뭐 캘큘러스 시간에 배웠던 뭐 2학년 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차원을 높였을 때 최소한 이렇게 2차원 또는 3차원에서 그레디언트에 대한 의미를 한번 따져보시고 그 의미와 동일을 매칭을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떻게 x가 돌아가 움직이는 업데이트를 하는지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고 뭐 그 디렉트 또는 뭐 클로즈드 폼으로 어널리틱하게 미분을 해서 찾는 겁니다. 이것의 장점이 있죠. 쉽죠. 임플리멘트 하기가. 그리고 미분이 가능한 f of x가 있으면 제너럴하게 아주 제네릭합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좀 뭐 컴퓨터 공학과에서 주로 하는 뭐 메모리를 적게 잡고 뭐 컴퓨테이션 이 로스가 뭐 요런 얘기는 있는데 뭐 우리는 크게 안 따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이 제너럴한 러닝 프레임을 제공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이션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하이라이트는 뭐 인공신경망 또는 딥러닝에서 학습을 하는데 가장 키한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뭐 좀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해요. 이라는 아주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 이름이 새로 붙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모르셔도 이건 나중에 다룰 거긴 하지만 그래서 뭐 막연하게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것이 딥러닝 또는 인공신경망에서 학습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인데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활용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학습을 해나간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쭉 그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프랙티컬한 얘기를 좀 할게요. 프랙티컬한 얘기를. 제가 모델링을 해야 되고 솔빙을 해야 된다고 했죠. 솔빙은 옵티마이제이션 커뮤니티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는 관심이 거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풀긴 해야 되죠. 어떻게 풀 거냐 하면, 많은 연구자들이 좋은 소식은 뉴메리컬한 알고리즘들을 고민해서 많이 개발을 했고, 그것을 툴로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옵티마이제이션 솔버로
CBX 파이 또는 CBX 또는 CBX 파이라는 것을 쓸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요 C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이건 컨벡스 문제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솔버입니다. 넌 컨벡스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넌 컨벡스는 어떻게 해야겠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면 되겠죠.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이 컨벡스인지 컨벡스가 아닌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다 제네릭한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컨벡스가 있으면 CBX 파일을 써서 좀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거 설치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치는 하지 마세요. 제가 설치 가이드를 조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가이드를 따라서 하셔야 되고 한번 그 설치는 한번 조교가 뭐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CBX 파이라는 또 CBX라는 것이 아주 뭐 커머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설치를 하는데 파이썬의 다른 라이브러리나 모듈 또는 텐서플로우랑 좀 컨플릭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설치를 하는데 좀 까다로운데 저희가 거의 모든 걸 다 테스트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교들이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용을 하는 것은 아주 편한데 설치는 좀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뭐 이렇다는 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딥러닝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텐서플로우라는 것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 하면 딥러닝에 특화된 옵티마이제이션 솔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옵티마이제이션 솔버에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을 텐데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펀더멘탈하게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이쪽도 뭐 좀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머리를 할 거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서머리를 했습니다. 뭐 요 내용은 뭐 반복이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이제 예시들이 좀 있는데 한번 예시들 같이 한번 풀어보죠. 보시면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를 뭐 쿼드레틱 2차원 리니어 프로그램 1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쿼드레틱은 2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뭐 이런 거 뭐 루트가 쓰여 있고 뭐 이러네요. 뭐 이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서플라이 체인 뭐 이런 문제도 가지고 왔고 요거를 예 한번 쭉 같이 한번 예제를 한번 보죠. 남은 시간 동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갑자기 여기 또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좀 여러분들이 저도 처음 공부를 할 때 좀 낯설었는데 그럼 일단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리니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여기가 선형이에요. 직선인 거죠. 뭐 여기도 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컨스트레인트 영역으로. 그럼 이것은 리니어라는 것은 컨벡스 할까요? 아닐까요? 컨벡스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채팅창에 우리 컨벡스가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림으로 그리면 리니어는 직선이잖아요. 뭐 그냥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 그 셋은 생각하지 말고 펑션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냥 심플리파이 해서. 그러면 리니어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컨벡스예요. 컨벡스입니다. 여기 적혀 있네요. 네, 이걸 지웠어야 되는데 다음엔 여기를 이제 네모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왜 여기가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가 붙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저도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옵티마이제이션 중에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중에서 오브젝티브 펑션과 컨스트레인트가 둘 다 리니어인 경우에는 우리가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를 오피셜하게 씁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여기 이제 뭐 보통은 산업공학과 또는 뭐 여기 우리는 산업경영 상경과에서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 내용으로만 한 학기를 배웁니다. 한 학기를 배워요.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는 내용만으로도.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많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다루진 않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x1은 여기 범위에 있고 x2가 여기 범위에 있죠. 그리고 요 값의 맥스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뭐 여기서는 뭐 마이너스를 하고 미니마이제이션 마찬가지니까 그냥 맥스라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뭘까요? 그럼 뭐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런 걸 배웠는데 그런 거 다 상식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저 x1과 x5번과 x5부터가 저 사이에 있을 때 이것이 가질 수 있는 범위 그 중에서 맥스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꼭 머신러닝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면 요거를 지금 뭐 김이 빠지긴 했지만 요거를 지우지 말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서 인쇄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검색을 하고 여기도 쭉쭉쭉쭉 가서 이걸 가릴게요. 예,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잠시만요. 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교과 과정이 뭐 다른, 저는 이게 기억이 나는 게 이런 문제가 고등학교 때 정석에 나왔었어요. 제 기억에는. 이거를 일단은 지오메트릭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게 x1이고, x2니까,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0에서 3 사이니까, 가질 수 있는 feasible reason이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걸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걸 C니까 뭐 왜 또 이걸 1.5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 플러스 C죠. 그럼 X2는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2X1 플러스 이렇게 됐죠. 요건 직선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그러면 여기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뭐 하나의 예시가 마이너스 2인 기울기 이게 있겠죠. 그리고 요게 의미하는 것이 뭐 C'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Y 절편이니까 요 값이 되는 건데 얘는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면 Y 절편이 최대가 되는 부분은 요 모서리를 지날 때죠. 정확하게 그러면 요 값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가 2,3을 지나니까 2,3을 지나게 할 때 C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넣고 3을 넣으면 마이너스 4의 3은 C니까 7이 되고 3, 2가 이 값 가지는 맥스 값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고 이거를 CBX라는 컨벡스 오프티마이제이션 툴을 써서 할 텐데 이게 이제 스탠다드한 꼴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x를 x1, x2로 바꾸고 그렇죠. 그리고 미니마이제이션을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보면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x1의 로우 바운드가 마이너스 1이고 어퍼 바운드가 2고 x2의 로우 바운드가 0, 어퍼 바운드가 3이 되겠습니다. 요 좀 뒤쪽에 코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x1, x2가 사실 이렇게 쓰면 요 부분은 이거 엉터리예요. 이거 엉터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수가 있나요? 근데 이제 그냥 그 표시를 할 때 그냥 저희는 엘리먼트 와이즈로 요걸 표현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거 수학적으로는 엉터리예요.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이너스 3 저는 칼럼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다시 스탠다드 꼴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요걸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아직 여러분들이 코딩 설치를 하고 아직 안 해봐서 제가 다음 한번 그 시간을 한번 조교가 코딩하는 실습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걸 어떻게 파이썬에서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제가 넘파이는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파이썬에서 뭐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매틀랩처럼 쓰기 위한 그 넘버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as라는 것은 넘파이가 기니까 그냥 mp로 쓰겠다. 그리고 cbx파이라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솔버가 있는데 그걸 그냥 cbx로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f 트랜스포즈 x죠. 그리고 f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우 바운드는 마이너스 10, 어퍼 바운드는 2, 3. 그리고 x는 cbx의 베리어블로 요것도 그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주의하셔야 될 게 요거를 제 기억으로는 요렇게 해야 되는 경우 이게 버전에 따라서 달라요. 요거 좀 조심하십시오. 요렇게 써도 지금 요거는 뭐냐 하면 그 2,1이니까 x1, x2를 제가 지금 베리어블로 생성한 겁니다. 근데 요렇게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요거 대신에 한번 요렇게 해보거나 요렇게 해서 에러가 안 나는 경우를 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게 파이썬 버전에 뭐 cbx파인지 파이썬인지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여기 또 중요한 것이 요 variable의 v는 대문자입니다.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cbx 그걸 x에다 넣은 거죠.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로 오브젝티브 펑션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constraint는 x가 로우 바운드보다 크고 어퍼 바운드보다 작다라는 것을 constraint로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프라블럼을 또 대문자입니다. 오브젝트와 constraint를 넣고 풀어라고 하면 답이 나와요. x는 2, x of 1은 2, 이건 3.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여기 포인트 맞죠? 이 포인트. 근데 보면 2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뉴메리컬하게 푸니까 2랑 1.9999는 같은 겁니다. 엔지니어링적으로 봤을 때. 문제 전혀 없어요. 예. 제가 여기서는 이걸 푸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cbx 파일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메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요 내부적으로는 뭐가 돌아가고 있겠죠.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됐든 뭐가 돌아가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관심 없어요. cbx 파일을 써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 솔빙을 해서 솔루션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쿼드레틱은 그 스칼라 개념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n개가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2개씩 골라서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개수가 있는 것을 쿼드레틱 폼이라고 합니다. 같은 게 뭐 예를 들어서 x1, x2만 있다고 하면 고르니까 x1하고 x1 고를 수 있겠죠. x1하고 x2 고를 수 있겠죠. x2하고 x2를 고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 개수가 붙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x1 제곱이고 x2 제곱이고 x1, x2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x1, x2랑 x2, x1이 같죠? 그러니까 여기가 대부분 시메트릭하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h는 시메트릭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쿼드레틱 폼은 복잡해 보이지만 행렬로는 이렇게 심플리파이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 경우에 쿼드레틱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면 또 우리는 이것을 cbx 파이로 풀고 싶은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때 한번 그 스탠다드 폼이 이럴 수도 있고 앞에 2분의 1이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둘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근데 뉴메리컬하게 풀 때 쿼드레틱 폼에 뭐 예를 들면 cbx 파이라든지 그 쿼드레틱 폼을 어떻게 디파인 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자, 그러면 이 경우를 보죠. 지금 x하고 y가 있죠? 그럼 제가 솔루션을 바로 써볼게요. 만약 2분의 1을 걸어 놓으면 x 트랜스포즈 x에 그 다음 3, 4의 트랜스포즈에 이 표기를 제가 이걸 x라고 할게요. 요렇게 쓸게요. 좀 그런데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 1, 0, 0, 0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x가 뭐 이렇게 쓸게요. x, x, y니까 1, 3, 그다음 2, 5, 3, 4가 항상 이렇게 쓴다고 했죠. 보면 그런데 지금 방향이 요거는 100, 80. 사실 이거 틀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냥 표기를 그냥 심플리파이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5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로우 바운드는 0보다 크다. 요거를 코딩을 하면 지금 요 경우에는 또 여기 2분의 1을 제가 안 썼네요. 한번 따져 보십시오. 그러면 h가 전 슬라이드에서는 1, 0, 0, 0이었는데 지금은 2분의 이렇게 돼야겠죠? 이거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됐고, 이게 로우 바운드, 그 다음 여기는 여기서 왔습니다. 그래서 variable define하고 minimization에 인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cbx의 quadratic 폼에 됐죠? 그래서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로 풀어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 해석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요건 0이라는 뜻입니다. 0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5. 요게 솔루션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hortest distance에 대해서 했는데, 이건 뭐 어떤 문제였냐 하면, 제가 굳이 이런 문제까지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누가 공연장에서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3에서. 그러면 그냥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제가 그냥 재미를 위해서 이 가수의 노래를 잘 듣기 위한 베스트한 로케이션은 어딜까요? 당연히 반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심플하게 여기겠죠. 여기겠죠. 그 피저블한 영역이 좌석 여기라고 했을 때 가장 가까운 거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x, y가 여기 있을 텐데 feasible한 reason이 있겠죠? 그러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거리는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최소로 하는. 그리고 영역은 x, y가 둘 다 0보다 커야 되고 이 직선보다는 작아야겠죠. 이거를 이제 지금 전 뭐냐 하면 최적화 문제로 모델링을 한 겁니다.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요게 있는 거는 제곱해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제곱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곱은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또 이거는 딱 보니까 쿼드레틱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또 블랙박스 이거 박스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요 식만 보고 또 해야 될 것이 x를 x1, x2라고 했을 때 x 트랜스포즈 x가 있고 1, 1, 0, 0이 되고 마이너스 66 x
플러스 18입니다. 최저가 관점에서 컨스턴트는 의미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직선보다는 작아야 되고 둘 다 0보다는 커야 되고 어퍼 바운드는 없고 딱 지금 이 문제가 최적화 문제로 취한을 했을 때 정확하게 쿼드레틱이 그 컨벡스면서 쿼드레틱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럼 솔루션은 이제 여기겠죠. 여기 1.5, 1.5 네, 해서 이렇게 취한하고 찾으면 1.5, 1.5가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계속 뭐냐면 솔번을 쓸 거기 때문에 어떻게 찾는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주어진 문제를 스탠다드 폼으로 바꾸는 모델링 연습을 계속 하십시오.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shortest distance인데 이제 바다, 여기가 바다예요. 여기가 바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냐면 물을 떠오는 겁니다. 물을 떠오는 건데 이제 버킷을 들고 가서 물을 떠서 여기에다 퍼담아야 된다고 치죠. 바다에서. 뭐 강변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식수여야 되니까. 질문이 들어왔는데 non-convex에서 CBX 파일을 쓰면은 안 풀립니다. 예, 그러니까 쓰면 안 돼요. 예, 쓰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제가 레코멘드 하는 것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시면 돼요. 예,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무조건 여기에 점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하면 shortest distance니까 이걸 미러링을 해서 여기에 B가 있고 그럼 이 직선에 해당하는 여기가 X가 옵티멀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걸 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는 A라는 벡터가 있는 거고 B라는 벡터가 있고 지금 우리가 찾는 것은 X, 0이겠죠. 그럼 요 거리, 요 거리 그러니까 D1 플러스 D2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컨벡스예요. 사실 컨벡스라는 걸 보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일단 컨벡스라고 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문제 푸는 거 동일한데 만약에 문제가 좀 더 복잡해져서 갈 때는 버킷이 empty겠죠. 근데 물을 담으니까 여기는 무겁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D1과 D2의 웨이트가 다르겠죠. 웨이트가. 그럼 뮤라고 그 웨이트를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뮤가 되고 CBX 파일을 써야 돼요. 거기에 뮤에 내가 사람마다 느끼는 버켓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느끼는 사람들마다 근력이 다를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겠죠. 극한적으로 갔을 때 나는 정말 힘이 없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옵티멀한 솔루션. 극한으로 가면 뮤가 아주 커지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BX 파일을 풀면 되는데 여기도 보면 CBX 놈 투놈이라는 겁니다. CBX 놈 투놈에 뮤가 있는 거고 뮤를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찾죠. 솔루션을 찾습니다. 뮤가 1인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보면 0,A가 0,1 B가 4,A가 좀 그림하고 좀 다른데 0,1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다시 그릴게요. 1, 2, 3, 4 그다음 2니까 여기고 얘는 0,1이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면 미러링을 하면 여기겠죠? 그래서 딱 보시면 제가 그렇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이제 5가 되겠네요. 길이가 디스턴스는 5가 됐으니까 5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서플라이 체인 문제 뭐 다 같은 거라서 계속 반복인데 시간이 다 되어서 지금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물류 창고를 만들고 싶어요. 물류 창고를. 그래서 배달을 해야 되는 곳이 A, B, C 구분이 있는데 물류 창고를 하려면 뭐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면 뭐 D1,
D2, D3의 거리를 최소로 하는 좌표점을 찾아야겠죠. 그런 문제를 뭐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 투놈으로. 근데 이거를 원놈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렸는데 이것이 컨벡스라는 거, 그리고 원놈으로 바꿔도 컨벡스라는 거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 가정을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CBX라는 툴을 써서 솔루션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인데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네요. 자, 좀 제가 죄송한데 좀 늦었지만 이거 그 최적화를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컨벡스 문제를 CBX 파이로 풀었지만 더 제너럴하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푸는 건 했습니다. 근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파이썬으로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고 요거의 솔루션은 최소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33입니다. 33이에요.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x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그레디언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df를 이렇게 디파인을 했어요. 그리고 손으로 쓸 때는 x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지만 코딩을 할 때 이렇게 하면 x라는 메모리에 업데이트 이 값을 그대로 다시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거를 뭐 예를 들면 25번을 반복하면 거의 3에 가까워지죠. 3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것이 드리고 싶은 것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렇게 코딩한다는 거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해보셔야 될 것은 요걸 25번이 아니라 25번이 아니라 예를 들어 100번을 해본다든지 이터레이션 횟수를 늘려보십시오. 그리고 알파를 0.2가 아니라 뭐 0.1도 해보시고 뭐 2도 해보시고 알파 값을 바꿔보십시오. 수렴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